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 사죄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이 대표가 TV 선거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 재판에서 이 대표는 증인 김진성 씨,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혐의 내용은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그에게 이러한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진성 씨는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해서 이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증인 김진성 씨는 위증죄,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 사죄로 각각 기소되었습니다. 이 대표 재판의 경우 그동안 공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이 대표와 증인 김진성 씨와의 통화 녹취록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녹취록에 의하면 이 대표가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는 것이고 이 대표는 녹취록이 짜깁기 되었고 조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의 주장은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던 중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주장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그에게 이 대표 자신의 거짓 주장을 기정사실인 양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히 본인의 허위 주장을 담은 변론 유지서, 판결문 등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험생에게 답안지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는 비유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이 통화 녹취록을 짜깁기 등 조작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대표 자신은 허위 주장을 증인에게 주입한 것이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12번이나 반복적으로 말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녹취록에 나온다는 주장입니다. 기억을 되살려달라,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것이 아니다,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얘기가 12번이 나오는 거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도 예를 들었습니다.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이럴 때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되겠죠. 이 사건의 핵심은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요청한 증언의 성격이 단순히 진실을 말해달라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위증을 교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녹취록 전문을 봐야겠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녹취록 해석이 다르자 재판장도 녹음 파일 전체를 직접 듣고 청취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았을까요? 아쉽게도 30분 분량의 녹취록 내용은 재판 당사자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녹취 파일과 녹취록을 갖고 있어 알고 있고 일반 대중이나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3자가 알아도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개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일반 대중은 녹취록에 접근할 수 없으니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녹취록 전문을 보기 위해 인터넷에서 기사, 유튜브 등을 검색해봐도 녹취록 공개 등 과장 제목들만 요란하고 실제로는 녹취 파일이나 녹취록 전문 내용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형수와의 통화 녹취 파일이 공개되어 전 국민이 다 알게 되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이번 재판의 쟁점에 대해서 재판 당사자들 외에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를 쉽게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공판에서 이 대표는 짜깁기한 녹취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재판장은 검사에게 녹음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검사 들려준 4개 파트로 되어 있는 녹음을 30분간 다 듣고 재판장은 짜깁기 한 것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리고 녹취록뿐만 아니라 증인에 대한 쟁점도 양측이 주장이 다릅니다. 공판에서 증인 김진성 씨는 이 대표가 요구하는 대로 진술해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위증을 요구받은 김 씨는 물론 당시 KBS에 근무했던 주요 증인은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도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범죄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증인이 공판에 나와서 거짓말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대표는 법정 밖에서도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이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깁기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친이 쿠데타죠.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총칼이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습니다.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 독재 정권이 몰락한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도 있어 향후 정치 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반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다른 재판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검찰 개혁 등이 탄력받고 대선 가도가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1심 선고는 한 달쯤 뒤에 내려질 것입니다. 기소 사안이 워낙 간단하고 쟁점도 한두 가지여서 이후 항소심, 대법원 선고도 대선 전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는 다른 건까지 포함해서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는 이 대표에 관한 법정 뉴스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